여러분, 클로드가 미쳤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쉽게 MCP를 연결하고 손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게 기능이 개선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클로드에 MCP 서버를 설치하려면 로컬에 MCP를 설치하기 위해서 GitHub에서 코드도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Node.js까지 깔아가지고 로컬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그런 수고로움도 필요 없이 URL 링크 하나만 넣으면 바로 MCP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직접 적용하셔서 클로드로 생산성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개발자 입장에서 기존 MCP 활용의 단점은 설치하고 설정하는 작업이 은근 복잡했다는 건데요. 클로드에서 이 문제를 리모트 MCP라는 걸 활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리모트 MCP라는 게 뭐냐면요, 내 로컬 PC에 MCP 서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리모트,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MCP 서버를 인터넷으로 통신을 해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도 이제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듯이 URL만 입력해주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데스크탑 앱이 아니고 웹 버전의 클로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 웹 버전에서 이 리모트 MCP를 다양한 자동화 툴과 연결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로드 웹 버전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검색 아이콘이 있고요. 검색 아이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앱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연동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통합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통합 추가하기로 커스텀 MCP 서버들을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름이랑 URL만 넣고 추가를 해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이미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 버전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캘린더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구글 캘린더 계정을 간단히 연결을 해줬고요. 새 채팅에서 구글 캘린더를 활성화를 해주시고 한번 캘린더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일정을 브리핑 해달라고 요청을 해봤는데요. 6월 13일 금요일 일정을 확인해준다고 하고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10시의 기상 일정이 세팅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드라이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제 시트 중에 계약건 리스트라는 시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짜 데이터로 계약 정보들을 좀 넣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시트를 찾아서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트를 찾아달라고 했고 여러가지 서치 작업을 진행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본 기능이 찾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시트를 못 찾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툴보다는 자동화 툴들이랑 연결해서 활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는데요. 여러가지 커스텀 MCP들이랑 연결을 하시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통합 추가하기 버튼에 들어가셔서 통합 추가하기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연동할 리모트 MCP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커스텀 MCP는 바로 제피어인데요. 제피어는 대표적인 자동화 툴이기도 하고 클로드에서 이 리모트 MCP 서버를 공개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협업을 한 서비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그레이션을 잘 해놨을 것 같아서 이 제피어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활용을 해보시려면 여기 나와 있는 링크처럼 mcp.zapier.com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네,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될 텐데요. 여기서 new MCP 서버 하시고 클로드랑 연결하고 싶은 거니까 클로드 선택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용하고 싶은 툴들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제피어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자동화 툴 중에서 가장 많은 앱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 툴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용하고 싶은 툴들은 다 여기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몇 가지 툴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브가 잘 작동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도 제피어에서 한번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계정이 미리 생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새롭게 연결하셔야 되면 Connect New Account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또 Add Tool 해서 시트도 추가해 줄게요. 여기서 권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주고 싶으시면 이 밑에서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다 권한을 주고 싶으니까 맨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해 주시면 여러가지 툴들을 한 번에 다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추가해 볼까요? 노션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노션 같은 경우는 이 추가하실 때 페이지 권한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페이지 하셔서 여기서 내가 어떤 페이지를 선택해서 권한을 주고 싶은지를 한 번에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슬랙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슬랙도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가지 툴들을 다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넥트 버튼이 위에 있죠. 커넥트 누르시고 인터그레이션 URL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이 URL만 카피하시고 클로드로 넘어오셔서 통합 추가하기, 여기에 이름은 제피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연동 URL에 우리가 카피한 URL을 넣어서 추가만 해주시면 연결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연결한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팅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먼저 이거 활용해보기 전에 여기 검색 아이콘에서 제피어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연결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승인 요청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allow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알람이 뜨고 여기 지금 연결이 됐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툴들이 다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활용하고 싶지 않은 툴들은 뭐 이렇게 비활성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다 활성화를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 검색에서는 제대로 찾아주지 못했던 계약건 리스트 시트를 찾아서 요약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기능은 꺼주시고요. 제피어만 놔둔 상태에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읽고 요약해줄 때 이렇게 제피어의 툴을 활용하게 되죠. 네, 아까는 파일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파일을 잘 찾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읽어본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내용을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 건수 7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베타로 제공해주는 구글 검색 기능보다 더 다양한 툴들을 이 제피어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안정적으로 파일을 가져오고 요약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보를 슬랙으로 업로드를 해달라고도 요청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슬랙 툴도 제피어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프롬프트를 바로 해주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슬랙으로 전송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전송할 때도 마크다운 파일이 아니고 이 슬랙 블럭킷이라고 슬랙 포맷으로 변경을 해서 시트 요약이라는 채널에 업로드를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트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프롬프트 하나로 바로 가져와서 요약을 진행하고 그거를 지금 또 프롬프트 하나로 바로 슬랙으로 전송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슬랙 채널에 메시지가 보내졌다고 나왔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게 계약건 리스트 요약해서 정보를 잘 전송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다뤄볼게요. 이번에는 웹 크롤링을 도와주는 에피파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크롤링해서 클로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노션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진행하려면 에피파이랑 노션 2를 제피어에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제가 노션을 아까 연동을 했고 에피파이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파이 선택해서 계정을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겠죠. 계정 생성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에피파이도 다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인스타그램 스크래핑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에피파이라는 곳에 들어와 보시면 에피파이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서 인스타그램 스크래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크롤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포스트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액터에 이 URL 넣는 곳이 있죠. URL 넣는 곳에 내가 스크래핑 하고 싶은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 어카운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크래프 포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내 액터 중에 이 인스타그램 스크래퍼라는 게 있죠. 요거를 활용해서 클로드에서 저기 에피파이에 설정해 놓은 저 인스타그램 스크래퍼를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값을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피어에 에피파이를 추가했으니까 그게 제대로 뜨는지를 봐야겠죠. 보시면 지금 뜨지가 않죠. 요거 한번 리프레시를 해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네, 리프레시 해주시고 그러면 네,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파이 인스타그램 액터를 활용해서 스타벅스 인스타 계정에 최신 포스트 한 개를 크롤링 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럼 에피파이 인스타그램 액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네, 실제로 에피파이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인스타그램 스크래퍼를 런을 시키고 있죠. 프롬프트 기반으로 에피파이에 인스타그램 스크래퍼를 실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크롤러가 잘 돌아갔고요. 지금 크롤러가 잘 돌아갔는데 타임아웃이 됐다고 다시 시도를 해본다고 하고 있네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걸렸다 보니까 타임아웃이 됐다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석세스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포스트를 크롤링 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렇게 포스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노션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노션 페이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노션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에 인스타그램 데이터 페이지를 찾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내용을 아이템으로 추가해줘. 네, 프롬프트를 해주고요.
네, 그럼 먼저 페이지부터 찾아본다고 하고 있죠. 페이지를 찾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찾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추가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업데이트 해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네, 맨 위에 이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추가가 됐죠. 여기에 이 포스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제피어 리모트 MCP만 추가를 해주시면 여러가지 서비스를 URL 하나로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제피어 무료 버전의 리모트 MCP를 쓰는 거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여기 mcp.zapier.com에 들어와 보시면 이 유시지라는 게 있죠. 여기에 지금 300이라고 써 있는데 이 MCP 서버를 만들었을 때 월 300개까지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300이라는 게 프롬프트를 300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툴을 실제로 몇 번 콜을 했는지에 따라서 숫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번만 요청을 해도 벌써 10개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활용을 한다 싶으시면 한 달 리밋을 꽤 빠르게 초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제피어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리밋을 늘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툴 클릭 한 번으로 다 추가를 해놓고 그냥 프롬프트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보시면 지금 노션에 인스타그램 페이지 찾고 업데이트 해주는 것만 해도 여러 툴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에픽파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런 액터를 실행해서 결국에는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2번 돌렸거든요. 사실 타임아웃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다시 한번 액터를 실행해서 값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여러 툴콜을 클로드가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툴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자체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고 가끔 활용할 용도라면 충분히 유용하게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지만, 내가 자주 연동해서 자동화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기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 어떤 워크플로우가 있고 한도도 좀 더 늘려서 여러 번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제피어 말고 메이크라는 툴을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에서 리모트 MCP를 활용하시려면 먼저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 밑에 프로필 탭에 들어와 보시면 API MCP 액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서 Add 토큰을 눌러주시고요. MCP 토큰 하시면 MCP랑 연결할 수 있는 URL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클로드랑 연결을 할 거니까 클로드 MCP 토큰이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URL이 생성이 됐죠. 여기 Copy to Clipboard 하시면 되고요. 클로드에 넘어오셔서 또 도구 검색 버튼에서 통합 추가하기, 그 다음에 통합 추가하기 버튼 하고 make.com 하고 이렇게 URL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연동이 바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메이크에 연동된 시나리오를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검색 툴에 보시면 하나가 뜨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툴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피어랑은 다르게 메이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워크플로우 시나리오를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가져다 쓰시려면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API를 활용해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 데이터를 무료로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응용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커스텀 MCP로 이 시나리오를 활용하시려면 여기 트리거 버튼 있죠? 트리거 버튼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온 디맨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온 디맨드라는 게 뭔가 요청이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트리거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클로드에서 인식을 해서 이 시나리오를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로 프롬프트로 우리가 요걸로 뭔가 작업을 해줘 라고 했을 때 요게 트리거가 되면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클로드에서 실행을 해주실 때 우리가 프롬프트로 입력한 값 중에 받아와서 실행을 해줘야 될 수 있겠죠. 그게 시나리오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값을 또 클로드가 받아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시나리오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온디맨드로 해놓으신 다음에 먼저 아웃풋은 모듈 자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상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까지 끝냈다면 여기 플러스를 하시고 시나리오라는 모듈에서 리턴 아웃풋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풋이랑 아웃풋에 그 결과 값에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 타입 지정해 주시려면 여기 밑에 보시면 설정 탭 옆에 시나리오 인풋과 아웃풋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고 먼저 아웃풋 쪽에 제가 유튜브 데이터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눌러보시면 이름은 유튜브 데이터, 그리고 채널의 유튜브 데이터다, 그리고 타입을 어레이로 지정해줬고요. 그 밑에 아이템을 컬렉션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요게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실제로 앞에 모듈에서 가져온 값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레이고 이 어레이 안에서 아이템으로 받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 맵을 해서 값을 이제 넣어줘야겠죠. 무슨 값을 리턴을 할 거냐면 이 8번에서 데이터 아이템, 요게 이제 어레이죠. 요 밑에 이 영상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오고 싶은 정보를 매핑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풋도 들어가겠죠. 인풋은 지금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영상 10개를 받아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ID 값을 지정을 해줘야 그 채널에서 영상 정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채널 ID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풋에 들어오셔서 채널 ID를 제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채널 ID고 채널 ID는 UC로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값을 텍스트로 해서 필수 값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ID 값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커스텀 베리어블에 들어와 보시면 시나리오 인풋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핑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에 채널 ID 값을 넣어주겠죠. 그러면 그 ID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API를 실행해서 이제 실제로 영상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 리턴으로 아웃풋을 해주겠죠. 이 값을. 그러면 그 값을 이제 클로드가 받아와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설정해주고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하면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값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여기 통합 추가하기에 들어오셔서 메이크에 도구 설정 및 편집 들어와서 감독 없이 허용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매번 허용 버튼 누르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패스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보면 좋겠죠. 이렇게 유튜브 채널 아이디도 넣어주고 유튜브 크롤러 툴로 채널 영상에 대해서 크롤링하고 분석 리포트를 제작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허용 버튼 뜨지가 않죠? 알람이 안 뜨고 바로 콜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벌써 수집이 끝났네요. 그럼 수집한 거를 지금 분석해서 리포트를 만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제피어보다 더 좋은 점은, 만약에 이거를 제피어로 진행한다고 하면 뭐 에피파일을 활용해서 우리가 크롤링을 해요. 그러면 에피파일 액터도 돌리고 그것도 돌린 다음에 또 다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각각의 툴로 콜을 해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메이크 시나리오로 이거를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상 메이크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클로드에서는 그냥 이거 한번 실행만 한 다음에 값 받아오고 그거를 이제 분석만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값을 받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석 리포트를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아우 채널에서 영상 10개의 크롤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주요 성과 지표, 성과 범위, 그리고 상위 성과 영상 분석, 컨텐츠 업로드 패턴, 전략 분석, 이렇게 다양한 걸 분석해서 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주요 분석 결과도 이렇게 왼쪽에 아웃풋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프롬프트 하나만으로 채널 아이디만 바꿔서 유튜브 영상을 바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겠죠. 이 유튜브 크롤러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메이크 튜토리얼 영상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NALN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NALN도 메이크처럼 자동화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셀프 호스팅을 하시면 무료로 무제한으로 자동화 작업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호스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ALN으로 리모트 MCP 서버 설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활용하고 싶은 MCP 서버를 NALN 내에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NALN은 노드에 보시면 MCP 서버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덕션 URL 들어오셔서 이 URL을 카피해서 여기 URL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 볼 텐데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제 프로덕션 URL에 URL이 있죠. 이거 먼저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고 이번에는 NALN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추가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구 및 설정에서 Summarize PDF from Drive 요거를 활용해 볼 텐데 감독 없이 허용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ummarize PDF 요게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인풋 받아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PDF 파일을 서치를 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PDF 파일을 챗GPT가 분석해서 그 분석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아니어도 제가 웹 스크래핑 기능도 여기 추가를 해놨고 슬랙에서 뉴스 가져오는 이런 기능도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이제 연결을 하신 다음에 MCP를 활용해서 불러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3개가 추가가 됐죠. PDF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NALN의 Summarize PDF 툴을 활용해서 이 논문을 찾아서 요약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NALN에 이 툴을 콜을 하게 되고요. 실행을 해주겠죠. 실행하고 이제 내용을 잘 요약을 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논문 내용 오픈AI를 활용해서 요약을 시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바로 클로드로 리턴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연결해준 여러 가지 툴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슬랙 채널에 뉴스 정보를 받아오는 툴도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슬랙에서 올라온 정보를 클로드로 바로 불러와서 활용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거 설정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I 뉴스 탭에 올라온 뉴스를 바로 이렇게 클로드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로컬 설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URL 하나만 넣고 바로 MCP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제피어, 메이크, NALN 같은 자동화 툴을 클로드와 연결하시면 사실상 웬만한 서비스들을 다 연결해서 자동화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서 생산성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챗GPT도 이 리모트 MCP 기능을 최근에 추가를 했는데요. 아직은 팀스 계정이랑 프로 계정밖에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트 MCP를 딥 리서치 기능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클로드보다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조만간 또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는 리모트 MCP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